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88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이제 회복의 5가지 신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질환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과 또 이 상태를, 이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내가 써야 하느냐, 어떤 수단을 내가 활용해야 되느냐 라는 궁금증과 그 의문도 많으시겠지만, 결국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나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면 정말 언제 시점부터 내가 정말 이제 치료가 된 것인지, 완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완벽히 회복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이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되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이 진단과 또 치료가 확고하게, 자, 이 시점부터는 당신은 모두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코올에 관한 이제 의존이나 남용에 빠지게 되면 그 증상이 심각해져서 이제 치료를 통해서 잘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제 상황이 맞으면, 조건이 형성되면 그 나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완벽한 회복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안심하고 적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이 내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관리와 유지를 꾸준히 잘 할 수 있을 상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상태를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 문제를 인정하고 한 번 더 겸손해지고 한 번 더 과거의 내 잘못이나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후회하고 이제 시인하는 그런 이제 태도, 술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데요. 자, 사실 처음 이제 중독 치료를 할 때 그 처음 시작도 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듯이, 우리가 치료 이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이 술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제가 2가지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제 초기에는 본인의 문제를 이제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 또 사고도 쳤으니까 일단은 내가 치료도 받고 금주도 하고 내 노력을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술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술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제 어찌 보면 그걸 넘어서 자만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과거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안 좋다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 실수나 그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별로 이제 크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지금은 내가 술을 안 먹지만 그때는 그냥 그 정도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심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분이 있고, 이제 B라는 사람을 들어볼게요. B라는 사람은 초기에는 이제 사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완벽하게 내가 뉘우치거나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의 권유로 이제 반반이 심리적으로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치료를 시작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술을 안 먹고 회복을 하면서부터 이제 느껴지는 감정들이, 느껴지는 인식들이, 내가 과거에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술을 이렇게까지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생각보다 그 이전에 되게 많이 망가졌구나, 지금 내가 회복을 하고 뭐 수면이나 소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긴장감, 통증, 스트레스,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술에 대해서도 내가 그 당시에는 정말 이번에만 잘못한 거지, 또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고 술을 안 마실수록 다시 한번 내가 술을 마시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더 힘든 과정을 겪겠구나. 내가 조금 더 다음에라도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라는 이제 겸손함과 이런 태도를 가진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 지금 현재는 금주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그게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추후에 그 재발이 일어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가능하고 나는 그 전에 이제 했던 문제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되면 다시 술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B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행실들이나 뭔가 술에 대한 이제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 불량했던 것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술을 마실 가능성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술에 대한 문제나 이 술에 대한 이 테마에 대해서 본인의 태도나 그 인정, 이해 이런 것들이 이 회복과 재발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술의 필요성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두 사람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도 걸리고 뭐 폭행 사건도 있고 물건도 많이 잃어버리고 몸도 다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확실한 각성을 하고 이제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를 하는데 술은 여전히 좋아요. 술자리에 가거나 이제 술 마시는 친구들을 보거나 TV에서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술이 생각나고 술이 맛있을 것 같고 술이 좋은데, 나는 일단은 술을 마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가 A라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B라는 상태를 보겠습니다. B라는 상태는, B는 어떤 상태냐면 술을 일단 안 먹었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술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주를 했는데, 금주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예전 같은 굉장히 술자리에서 짜릿하고 정말 굉장히 하이한 그런 쾌감을 느끼고 굉장히 기분 즐겼던 그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덜하지만, 그래도 내가 술자리에서 다음날 걱정 없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는 거나 다음날 뭐 실수할 거나 술자리에서 뭐 내가 집을 못 찾아간다거나 굉장히 그날 좀 말실수나 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럴 걱정 없이 내가 안정감 있게 충분히 즐기고, 또 그리고 이제 술자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마무리 짓고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고 자기 생활이나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쾌감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게 정말 마음에 들고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술을 안 마시고 있지만, 정리하면 A는 술이 정말 먹고 싶은데 나는 먹으면 안 되니까 참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 보니까 술을 먹었을 때랑 조금 색다른, 어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색다른 느낌의 좀 안정감과 그런 즐거움과 그런 만족감이 충분한 그런 분들, 술 안 마시면 당연히 체력도 좋아지고 당연히 걱정할 일 없고 당연히 뭐 주변에 일하는 거나 가족 간의 관계도 분명히 좋아질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A가 술을 다시 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술이라는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의존을 하고 남용을 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계속 술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술을 계속 멀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언젠가는 내가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오랫동안 좀 금주를 하고 회복을 정말 많이 했다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술이 필요한가, 술이 나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신다면 분명히 또 금주의 또 회복의 유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금주를 하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 술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각성을 하고 지금 당장 술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떻게 지금 당장 술자리에 갔을 때는 조절을 잘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의 차원인데, 우리 몸에서 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어쩌다가 한두 번 과음하거나 갑자기 스트레스 한두 번 받았다고 생기진 않습니다. 오랜 기간 유전과 가정 환경과 성격과 직장과 주변 사회생활 친구들까지 다 포함한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알코올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또 그걸 유지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인데 보통은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태를 굉장히 집중해서 좀 바꾸고 해결하는데 좀 집중하는 3개월,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재발이나 또 내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 단계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기간이 한 뭐 3개월 이후부터 한 6개월까지, 그때까지 3개월, 그 다음부터 그 6개월 이후부터 나머지 한 6개월, 그러니까 총 도합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좀 안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술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이런 이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정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금주든 절제든 이게 우리가 내 뜻대로 잘 유지가 되고, 그 1년이 특수한 경우 말고, 예를 들면 군대에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회사에서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술을 뭐 먹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일상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 1년이란 기간을 잡았을 때, 그때에도 내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또 술을 잘 참고 있고 금주를 유지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건 또 알코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불화와 스트레스와 모든 이 불만, 이 우울증, 또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상황에서나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해지기 쉽고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이제 이 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돈이 뭐 상대적인 거라서 만족감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거지만 적어도 내가 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이제 평균적으로 내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잘 안정감 있게 되셔야만이 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내 몸의 극단적인 이제 이 자극이나 힘듦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안정화를 그 기간 동안 치료나 회복 기간 동안에 잘 찾으셔야 다음에 재발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유전도 하나의 가족에서 생기는 게 유전인 거죠. 부모님에서 태어난 상황에서 유전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 굉장히 어린 시절 성격과 여러 가지 건강과 이런 기관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도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정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탈피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또 형성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독립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어느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만이 내가 이 금주나 술에 대한 컨트롤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정은 뭐 술은 내가 잘 참고 있는데 가정은 그 내가 술을 이렇게 마시기 때까지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도리어 더 악화된 상황인데 나는 술을 잘 참고 있다면 이 관계가 얼마든지 언젠가는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항상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더 악화된 요인, 뭐 알코올 중독의 특징, 뭐 알코올 중독 가족의 특징,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뭐 특징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 정말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좀 회복을 했다고 좀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수면, 이제 알코올 문제가 특히 이제 수면이나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이나 식사 문제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만 그런 요인들은 제가 이전 컨텐츠나 이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뺐고 한 5가지를 조금 추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